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보다 시장이 왜 이런지, 나만 이런 건지 다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 최현덕 매니저님과 체크포인트로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도 제가 저점일 수 있다. 제가 엊그제 환율로서 저점 가능성 말씀드렸고 어제 반등 났지 않습니까? 오늘 그만큼 다시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왜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결과를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외국인 수급하고 환율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환율이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장 반등이 나오지만 만약에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또 한번 빠질 것이다. 그런데 그 또 한번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 규모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상당히 작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도 바닥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팔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바닥났다라고 한다면은 팔 수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을 좀 보고 싶은 건데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까지 외국 매도 물량은 거의 조 단위로 나옵니다. 1조 원대인데 수급 화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제가 화면을 지금 보시면 지난주 3일 동안 1.8조, 1.8조, 그 다음에 2조 원대 매도가 나왔죠. 지난주 수급별로 보시게 되면은. 근데 이번 주 보게 되면요. 좀 화면이 흐려서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지난주 수목금은 거의 2조 원대 단위로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 보시면은 4천억대, 2천억대, 오늘 같은 경우 현재 지금 2,700억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자, 보시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거의 2조 원대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 보시면 3일 연속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환율이 급등하는 게 왜 무섭냐?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무서운 건데 환율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의 급등을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 거고 오늘 환율의 급등도 다른 게 아니죠. 테이퍼링 이슈가 아침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북한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좀 올랐던 건데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예고 이미 어떤 예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거에는 갑자기 미사일 쏜다면은 좀 변동성이 있긴 했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예고를 한 것이고 또 한미연합훈련 동안에 어떤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겠다라고 어떤 좀 으름장을 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으로 갈 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매도할 물량이 많이 안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의 지분율을 봤을 때 국내 총시장 지분율을 봤을 때 31%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기준 봤을 때 32.7%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7% 더 팔 수 있는 건데 그게 6조 원대밖에 안 되는 거고 2007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외국인이 65조를 매도했는데 지금 이번 연도에만 외국인이 59조 매도했습니다. 더 매도할 물량이 한 6조 원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물량이 거의 없다는 상황에서 어떤 환율의 급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안 나오고 본다면은 환율의 급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해 보자고요. 외국 매도가 안 나온다면은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매수가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완전 저점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 환율의 상승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많이 매도해서 매도할 물량을 많지 않은 걸 증거로 봤을 때 여기서 또 한 번의 추가 급락이라던가 강한 투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잘 정리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들 증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너무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아직 불안해하세요.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그 채팅방을 쫙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금리 인상 되고 나면 오히려 반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도 무뎌져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도 무뎌지게 되면 어느 순간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악재는 없을 거야 하고 반등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금이 빠져나갈 때 악재가 되는 건데 금리 인상 자체는 경기가 좋아질 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못하게 되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테이퍼링 이슈는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악재를 한들 해묵은 악재에 불과하고 자 어젯밤에 테이퍼링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정고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로 계속 빠지기에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가을 정도 지나서는 어떤 테이퍼링이 좀 나와줘야 시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이는 거지 제가 볼 때 그게 악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 항상 나오는 의견이죠. 사람들이 어쩌지 할 때가 조금씩 사야 될 때다. 소문에 산 주식은 팔아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야 될 때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반대로 아니다. 지금은 현금이라는 종목을 사기에 좋아 보인다. 지금 시기에는 현금 비중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걸 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지금은 손절하기도 무섭고요. 그렇다고 무언가를 사기도 손이 안 나가는 시장이니까 그냥 관망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아마도 그게 답일 것 같고 사실 지금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일 올라가요? 더 떨어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맞히기는 어려운 건데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결국 올라갈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보유하는 게 맞는 거고 반등장에도 못 올라갈 종목이라면 좀 바꿔줘야겠죠. 그런 관점 말고는 계속 보유를 좀 드려보겠고 특히 아까 이제 뭐 어쩌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좀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나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냥 던져버리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저점일 가능성이 큰데 지금 시장이 그 정도로 좀 많이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빠지면 막 20%씩 빠져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어떤 V자 반등을 어떤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시장의 뭐 상방 그리고 하방을 맞추긴 너무 어려운데 지금 구간에서는 과하게 걱정하기보다는 관망하면서 간에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또 못 샀던 종목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지금 살 종목 되게 많아요. 오늘도 좀 말씀드릴 건데 모멘텀은 여전한데 어떻게 보면 좀 환율 이슈도 그렇고 또 북한발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게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더 정답인 것 같고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좋지 않지만 현덕이 덕분에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오늘 상황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8월 10일에 편입한 대덕전자인데 그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반기에 없던 게 생기니까 매출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출 생긴다는 건데 이번 연초에 투자해놨던 공장이 완공이 돼서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지금 이 고객사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한 3천억 정도 연매출이 추가될 것 같은데 지금 대덕전자의 보통 연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천억이 추가되는 이야기는 그만큼 매출이 50% 늘어날 것이다. 잠깐이 아니라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그 50%는 시장에서 굉장히 원하는 수요가 아주 많은 FCBGA라는 이 패키지 기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어떤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제가 볼 때는 오늘 한 20% 올라가야 되는 건데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좀 올라가다 말았죠. 결국 어쨌든 신고가 근처까지 갔고요. 요 정도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뭐 신고가를 이 종가로 끝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계속해서 좀 홀딩 의견 좀 드려보면서 오히려 이런 확실한 종목들은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고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 5% 올라가다 말았습니다. 자, 이 비트컴퓨터에 대해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원격으로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영시, 그러니까 오늘 영시 기준 확진자가 2,000명 넘었었죠.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또 어제 동시간대보다 확진자가 넘게 나오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2,000명대가 나왔기 때문에 3,000명 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금 이 당국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발표가 있고 특히나 어제 뉴스에 나왔었죠. 자가 치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안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자가 치료 확대 공식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료계에서 지금 파업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필요가 누적되다 보니까는 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8월 달에 또 이 홍남기 부총리가 이 클라우드 의료에 대해서 또 발표하죠. 그런 관점에서 비트컴퓨터는 지금 자리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매수할 자리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면서 계속해서 비트컴퓨터도 보유견 드려보면서 역시나 이런 자리에서 모니터링이 강한 종목도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이슈를 탈 수 있는 종목 혹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장기적으로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종목. 그렇죠. 이런 종목을 사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그래요. 첫 번째 한덕이 덕분에 키워드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단기 이슈가 이 경협주랑 또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 시장 빠진 이유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했다. 뭐 그런 계획을 이제 일본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환율이 올랐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경협주를 말하냐? 자,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크게 급등 안 했고요. 오히려 지금 이 경협에 대한 어떤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경협주를 살 때다. 뭐 내일 당장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이미 경협주는 급등을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북한이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선전 매체도 조용하다는 이야기인데 한미연합훈련 결정 났을 때만 하더라도요.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이 김여정 부장이 굉장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는 조용한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이제 선전 매체도 통합훈련에 대해서 어떤 그 비난전을 좀 안 하면서요. 직접적인 비난 없이 그냥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만 좀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어떤 비난에 대한 이 좀 그 난이도가 상당히 좀 조절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평화의 쌀 53만 톤 보내자라고 하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3천억 모아서 인도적 협력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발족식이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하죠. 이 미국과의 관계인데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 지원 단체와 면담을 통해서 북한의 여행 금지 관련돼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21일 날이죠. 이 김성 국무부 이 대북 특별 대표가 방한해서 이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의 북핵 수석 대표까지 같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같이 이어나갈 이야기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이 이런 그 경협에 대한 것들이 좀 급물살타고 있는 건데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늘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광복절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하고 20일에서 25일에도 추가 발사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건데 실질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한미연합 훈련에 맞춰서 너네 훈련하는 동안은 우리도 훈련하겠다라고 한 거라서 그 부분이 어떤 지정적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과거에는 이런 리스크가 있으면은 뭐 급락이 나섰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가 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도 경협주들 보합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또 이 시장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대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실적이 아주 잘 나오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네. 바로 다원시스라는 종목인데 경협주로 본다면 철도와 연관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의 급등 없이 바닥권에서 좀 얌전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전동차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철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이 디스플레이용 플라즈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플라즈마 쪽에서도 뭐 FPD라든가 뭐 광학 필름, 2차전지 PCB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다원메닥스라는 바이오 자회사가 있는데 이 바이오 자회사가 최근에 차세대 암 치료 기술인 이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를 그 임상 계획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이 꿈의 암 치료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바이오와 철도 테마와 반도체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나와 있었네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저는 목표가를 23,500원
저 위에 있죠. 23,5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다원시스 현재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 23,500원,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이런 시장에서 줍줍할 만한 좋은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모처럼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치킨 이벤트를 열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 빠질 때 치킨 이벤트라도 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게 해드려야 네. 되잖아요. 막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러면은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우리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 종목의 키워드는 내가 제일 중요해. 요새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한데 네. 그만큼 안 올라갔어요. 어떤 키워드예요? 네, 바로 저 2차 전지인데 이거는 제가 화면을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그게 바로 이해를 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진짜 뭐 거의 한 두세 달 동안에 100% 올라간 종목도 많죠. 그것도 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라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막 50%에서 100%까지 올라간 건데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뭐 그 2차 전지 종목들 차트를 좀 한 번에 볼 수 있는 걸 준비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요게 지금 보니까 첨보 같습니다. 첨보가 지금 최근에만 70% 올랐고요. 그다음에 요게 지금 에코프로 비행 같은데 에코프로 비행이 최근에 100%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게 코스모학이죠. 어제도 급등했었는데 코스모학도 최근에 90%가 올랐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종목인데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다 급등이 나서 거의 100%까지 2배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한 20, 30%밖에 안 올라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앞서 봤었던 소재 종목들보다도 지금부터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답자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네. 막판에 딱 한 분 나오신 걸 보고 온 것 예. 같아요. 어떤 종목이죠? 아마 이 종목이 2차 전지 소재였어?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바로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네.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이 CNT 도전제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응급제인데 실리콘을 섞게 되면은 어떤 저장률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대주전자 재료를 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하이니켈 그 배터리가 이 니켈 98%까지 저장할 수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 몇 개 급등했죠. 이 어떤 양극재를 개발을 통해서 이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니켈계에서 니켈 98%까지 올리면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한 500kg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는 시장에서는 음극재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음극재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기존 흑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 섞은 그런 응급제 썼을 때 어떤 더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 응급제가 필요한 건데 이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갈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CNT 도전제고 이 CNT 도전제를 만드는 데가 바로 나노신소재다. 지금 이 실리콘 응급제를 쓰는 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차 중에서 폭스바겐의 이 포르쉐 타이칸 이게 지금 실제로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아우디의 이트론 GT가 들어가고 있죠. 이 외에도 지금 연내 적용 예정인 게 2대가 더 있어서 총 4대에 지금 들어갈 예정인 건데 그만큼 실리콘 응급제가 주행 거리를 늘리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채택을 해 나가야 될 건데요. 지금 이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CNT 도전제는 워낙에 기술력이 좀 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만드는 데가 나노신소재밖에 없고 지금 그 많은 전기차 업체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스벨트 향도 이미 공급 확정해서 이미 노스벨트에서도 지금 나노신소재의 CNT 도전을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2차 소재보다도 더 많은 수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도 잠깐 좀 조그맣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종목들이 이미 100%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인제 올라가는 종목을 좀 인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3만 원 못 올라가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좀 바로 현재가 매수를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47,000원까지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3,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였습니다. 47,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도 치킨 이벤트를 기다려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이영호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 증시 오늘간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법 아시죠? 비밀번호는 4개 치시면 되니까요. 와서 치킨 교환권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유, 이런 시장에서 참 버티기 힘든데 네. 최노 매니저님이 있어서 좀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또 용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은 이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설명드릴 거고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석하시고 네.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